요일바의 장염에서 돌아온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9월 10일입니다. 자,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쉬었나? 아파서 잠깐 쉬었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첫 번째 공지사항 무엇이냐? 오늘의 요들송은 생략합니다. 왜냐? 일단 이제 8월 달에 제가 열심히 좋게 들은 음악 요들송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8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 한철 수박 장사, 팥빙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디제잉이란 8월 달에 행사가 아주 몰려 있죠. 그래서 열심히 막 일하고 행사 다니고 하느라고 노래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곡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은 그냥 다 땡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들송은 다음 주부터 8월 달에 좋게 들은 음악 하도록 하고, 자, 그게 공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공지. 드디어 요일바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드디어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수익 창출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슈퍼챗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채팅창에 보시면은 못 보던 달러 표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심심하시면은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내가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바로 결제되네. 즉시 결제 완료 하면은 와, 셀프 도네. 와,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게 채팅에 원래 이게 떠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세팅을 아까 해봤거든요. 만약에 후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뜨지?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차차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약간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영시를 향하여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또 이거 너무 내가 도네이션 유도를 하는 모양이 되는데 너무 그렇게들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잠깐만요. 이거 세팅을 한번 해볼게. 맞는데. 아, 혹시 오, 오, 채팅에는 나온다. 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요들송은 없다. 뭐야? 채팅 다 어디 갔어? 채팅 다 어디 갔지? 나만 홀로 남아서. 됐다. 됐다. 이게 21세기 2023년인데 자동차가 날아다니기는커녕 채팅창이 고장나고.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지 다 끝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쉬었지요. 미친 장염에 걸렸어요. 미친 장염. 이게 제가 살면서 장염이라는 것이 걸린 적이 어릴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요, 일단 지난 그러니까 요 금방 지나온 금요일에 전 금요일이 아니지, 목요일. 그때 이제 밤에 또 열심히 공연 준비를 막 하고 그냥 뭐 어쩌고 하다가 밤에 잠깐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바람을 쐬러.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엄청 피곤해져가지고 일단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는데 딱 진짜 뭐랄까, 피곤한 그 순간에 이 변곡점? 그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더만요. 그러니까 되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엄청 피곤하고 몸이 으슬으슬한 거예요. 보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놈의 알림 녀석, 이거 내가 분명히 고쳤을 텐데. 테스트는 뜨는데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청 피곤해지고 으슬으슬해지는 그 건강맨에서 갑자기 으슬맨,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이 느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일단 잠을 잤죠. 그러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근육통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몸살이구나, 몸살이 걸렸구나, 조금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감기 같은 것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몸살 걸렸을 때는, 몸살 감기 이런 거 걸렸을 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걸로 이겨내거든요. 특히 막 열량 빡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초코, 핫초코 같은 거, 그런 거 막 먹고, 단 거 먹고 귤 먹고 막. 그래서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일단 집에 귤이 2개가 있는 거를 열심히 까먹었죠. 1차 보신 1차 귤 2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몸이 약간 근육통이 막 있어요. 그래서 2차 이거 힘내야겠다. 저녁에 하남 돼지집을 주문을 해가지고 오겹살 1인 세트, 된장찌개하고 같이 와구와구 먹었죠. 하남 돼지집의 폭력적인 기름, 지방과 단백질로 나의 열량을 보충하자. 그렇게 쑤셔 넣었어요. 그랬는데 개 아픈 거예요. 그날 밤에 개 아파서 막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자는데 너무너무 춥고 으슬으슬하고 열이 엄청 나요. 그래서 이거 나의 이 몸살 컴뱃이 이게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막 끙끙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게 갑자기 몸살기가 있고 그런데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이 기침이나 호흡기 이쪽은, 기관지 이쪽은 아무 이상이 없고 이렇게 열이 나고 으슬으슬하다 했더니 내과에서 배를 이렇게 누워보라 그러고 배를 꼭뽁뽁뽁 만지는데 아래쪽을 만지니까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고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인 것 같네요 해가지고 그래서 아하 이 어제 저의 그 전날 귤 먹고 하남돼지집 오겹살 먹고 그랬던 것이 장에 안 좋은 거, 장염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랩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장염에 안 좋은 거. 3일간 3가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유로 만든 음식, 우유, 두유, 치즈, 아이스크림, 야구르트, 요구르트, 슈퍼웹, 메치니코프, 불가리, 치즈케이크, 버터, 쿠키, 에이스 크래커 먹으면 안 돼요. 참외, 멜론, 수박,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귤, 딸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자몽, 체리 주스, 한라봉, 키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리고 기름진 음식. 삼겹살, 돼지고기, 족발, 소갈비, 떡갈비, 곱창, 전골, 부대찌개, 설렁탕, 곰탕, 감자탕, 갈비탕, 삼계탕, 라면, 짜장면, 피자, 스파게티, 만두, 치킨, 오믈렛, 돈가스, 햄버거, 맛동산, 짱구, 핫도그, 고로케, 등등. 슈퍼배드. 그래서 이 장에 안 좋은 거 이모 맵지 않게 해요 이거. 골뱅이 무침. 장에 맵지 않은 거가 아니라 장에 좋지 않은 거를 귤하고 하남 돼지집을 쑤셔 넣고 빠짐없이 먹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거죠. 스스로 저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장이 아이고 나 이거 염증 나가지고 이거 일 못하겠네 해가지고, 야 비상이다, 면역체계 발동해서 열이 좀 나고 약간 으슬으슬하고, 피곤하다고 알려라,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뭐 지금 안정을 하라고? 아니 너 더 먹어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장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에서 이 자식 봐라 이거 시비를 거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지금 이제 절대 움직이면은 안 된다. 이거 비상사태. 1차 비상사태 진돗개 한 개 발령했는데 한 개가 많은 건지 세 개가 많은 거예요? 아무튼 진돗개 발령했는데 막 귤 먹고 하남돼지찜 먹으니까 너 안 되겠다. 지금 괜히 막 움직이면은 이상한 거 찾아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개 아프게 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장에서 이제 열 올려 진돗개 여러 개 발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 아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장염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와서 밥도 죽하고 집에 이제 그 누룽지 단단한 그 인스턴트 누룽지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이제 끓여가지고 먹고 그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시오라고 부자 되겠습니다. 야 이거 유튜브 파트너가 되니까 이거 진짜 부자 되겠네. 근데 이거 후원 안 나와서 속상해요. 여러분의 이런 후원들이 화면에 다 기록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고장 났지? 예전에 방송할 때는 좀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죽을 먹는 자 누룽지 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약을 이제 열이 나니까 일단 해열 진통을 위해서 타이레놀 계열의 약과 위장약과 그 저는 이제 장염을 어른이 돼가지고 걸린 기억이 거의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유명한 약이 있더만요. 짜먹는 약. 그 스맥타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름이 스타빅 제가 먹은 건 스타빅 그게 뭐 어차피 같은 그놈이 고놈인 그 복제약 그건데 이 약이 그냥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쭉 짜가지고 먹었더니 달달하고 약간 이제 그 살짝 알갱이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달고 맛있다 해서 먹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와 이거 너무 흥미로운 약이었어요. 그 이 스타빅이라는 약이 이제 장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몸에 그 흡수되지 않는 약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 주요 성분은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라는 것이고요. 이게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를 포함한 점토예요. 점토 아시죠? 그 진흙, 찰흙 같은 거. 이 스맥타이트라는 종류의 점토가 있고 그 점토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그런 뭐랄까 무기물, 광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흙 하지만 그게 암석 그 광물하고 뭐 이런 뭐라 그래 철분이 그 광물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게 부서져 있는 거가 흙인데 제가 이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점토라는 것도 그런 이 원소 분자
아무튼 머시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규칙적으로 모여있는 집합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분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따라 성분도 다르고 그 규조토 뭐 그런 것도 규조토도 물에 개면은 점토가 되겠죠? 그 점토라는 게 물에 개져 있는 거를 점토라고 하는 건가? 근데 점토가 물을 그 엄청 흡수할 수 있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찾아봤어요. 점토의 그 특징이 물을 엄청 잘 흡수하고 또 배출하기도 쉽고, 점토는 국제토양학회의 규정에 따르면은 입경이 0.002mm 이하인 흙이래요. 그래서 가늘고 긴 형상을 가진 흙을 말하고 철분이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빛깔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도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는 철분이 아니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점토 광물인 거예요. 그래서 점토 광물의 뭐 종류가 뭐 카올리나이트, 뭐 일라이트, 라이트, 뭐 아무튼 라이트 이렇게 끝나나 봐요. 나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스맥타이트. 그리고 제가 친숙한 점토가 또 있거든요. 바로 벤토나이트죠. 벤토나이트가 뭐냐? 우리 고양이 화장실 모래로 주로 사용되는 점토 저 모래 알갱이. 근데 벤토나이트도 그 점토를 모래 크기의 그 알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고양이들이 모래인 것처럼 느끼게 해서 파는 거잖아요. 걔네가 이제 부서지면은 엄청 고운 가루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벤토나이트도 맥스가 쉬 하면은 이렇게 그 쉬가 흐르는 거에 따라서 그 수분을 싹 흡수해 가지고 그대로 굳는단 말이죠. 그렇게 흡수력이 좋은 게 바로 이 점토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점토에 미쳤냐면은 그 제가 먹은 약이 스타빅이라는 약인데 그 약의 성분이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고 그게 점토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와, 점토를 먹는다고? 그래서 이 점토가 도대체 어떤 점토인지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는 아무튼 그 구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뭔가 그렇게 틈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랑 박테리아랑 뭐 바이러스랑 그런 거를 위장을 통과하면서 물이다 하면 흡수, 그러면서 바이러스 흡수, 뭐 균 흡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몸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 제 흙 먹어잖아요. 근데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난민들이나 뭐 전쟁 때나 이럴 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진흙 같은 거 구워서 쿠키로 해가지고 먹고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그런 진흙을 먹으면은 다 설사를 하고 다 빠져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흙 중에 사람이 그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흙들을 먹으면은
흙은 배출되지만 영양분이 그래도 조금은 흡수가 된다. 그리고 배가 차는 느낌이 난다. 그런 기제이겠죠. 그래서 그 틈에 영양분을 머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과 세균을 그 틈에 가둘 수도 있고. 야, 신기하더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약을 만든 사람도 이렇게 점토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토를, 이게 물을 흡수하는데 그럼 사람이 먹으면은 설사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먹으면 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사제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그 복약 지도에는 변비 증세가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흙을 먹으면은 뭐 이제 0.0002mm 이하의 그 크기를 가진 점토 위주로 먹으면 좋겠죠? 좋진 않지. 필요할 때 먹으면. 근데 그런 흙 드시지 말고 약국에 가서 식용 점토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하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요 하고 약 주실 거예요. 기저귀를 먹으면 안 되는데 기저귀를 먹으면은 저 물론 기저귀도 장에서 흡수는 되지 않지만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점토에 미쳤다. 너무 신기한 일이어가지고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아 점토 먹어야지 하고 약 먹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죠. 장염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만요. 그냥 그 대증요법, 증상이 나타나면은 증상을 그냥 해소하면서 그냥 몸이 알아서 치유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실리카겔을 그거 두낫 이시라고 써 있는데 그거 먹지 마세요. 이거 위험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 의약 복약 상담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이것은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실리카겔 김춘추님, 기타 치는 김춘추님 요새 인스타 릴스에서 바이럴 되던데요. 그 김춘추의 신들린 기타 솔로 해가지고 근데 기타 진짜 잘 치시더만. 뭐 워낙에 건반도 잘 치시고 기타도 잘 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 돌이나 먹지 마시고 흙 먹지 마시고 기저귀는 더더욱 드시지 마시고 실리카겔도 드시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 그것도 이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드시기 바라고. 그래서 점토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죽과 누룽지와 그런 걸 먹으면서 지내다가 조금 이제 좀 머리 아픈 거 사용한 기저귀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거의 제가 먹은 그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가 배출됐을 때 그거를 받아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흡수가 더 이상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두통과 몸살기는 좀 이제 나아졌어요. 약간 요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기운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너무 지겹잖아요. 맨날 끓인 밥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두부, 뭐랄까, 약간 모두부 같은 것을 뽀개서 찌개와 그런 것들을 하는 음식점이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두부, 그냥 맑은 강원도 두부국, 뭐 찌개, 그냥 물에 끓인 두부, 그거랑 이제 밥이랑 해가지고 그런 것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역국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의 그 슴슴하고 심심한 그런 식사를 하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근데 계속 이 묽은 변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또 장염에 걸린 변의 특징이 그거라면서요. 그 지금 뭐 어차피 10시 37분이니까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는 의학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장염에 걸리면은 변이 일단 녹색을 띠고 그 물에 이렇게 그 입자들이 뜨지 못하고 그 가라앉는데요. 아래로. 그렇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점토를 먹어서 그런가? 약간 더 내가 흙을 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상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언젠가는 물 위로 떠오르는 형태를 갖춘 것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이제 열심히 맛없는 것만 먹고 심심한 것만 먹고 살았는데, 아 맞아, 그게 맞아, 쓸개즙인지 뭔지, 맞아 맞네, 전문가시네. 장 운동이 빨라져서 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담즙, 쓸개즙이 배출되기 때문에 녹색이 나온대요. 쓸개즙이 녹색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뭐 식사하는 분 없죠. 지금 식사하시면은 그 이거를 이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먹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재미없는 음식들을 먹고 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몸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엄청 먹고 싶어지는 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다들 영양 상태가 엄청 좋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진짜 이거를 꼭 먹어야만 해, 이걸 안 먹으면은 죽어,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심심한 음식을 먹으니까 고기를 너무너무 먹고 싶고, 아이스 커피, 이제 아이스 커피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명칭은 냉커피라는 명칭이 있죠. 냉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고, 막 고기랑 약간 짭짜리다스한 것들, 그런 거 먹고 싶고.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장 상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됐니? 하고 이제 보면은 아직도 저 이제 물에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입자,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와 그 점토와 그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이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한다. 내가 증명해내야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뭘로 증명하느냐? 건강한 변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변으로 증명해라. 네가 지금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쇼앤프루브 하라는 거죠. 쇼앤프루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쉬니까 원래 장염 한 3, 4일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첫날에 몸살 난 줄 알고 보신하느라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걸어버려가지고 막 귤 먹고 돼지고기 먹고 싸움 걸어서 그래서 장염을 세게 걸렸어요. 스스로 세게 걸려서 한 4일이면 낫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갔다. 그래서 언제 증명했느냐? 어제 변증법 성공했습니다. 어제 제가 쇼앤프루브 했죠.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아직 이 피로감은 좀 있어요. 하지만 쇼앤프루브에서 이제는 슬슬 먹기 시작했다. 근데 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아싸 좋구나 하면서 막 불막창 이런 거 먹으면은 이제 그 불막창이 제 막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불막창 먹을 필요가 없어. 내 몸 안에 불막창이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내 몸 안에 있는 불막창으로 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싸 좋구나 하면서 바로 막 불막창 뭐 이런 거 막 또 하남 돼지찜 막 기름 막 퍼먹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슬슬 해야죠. 기름기 없는 것부터 슬슬 해서 약간 풀도 먹고 시비를 걸면 안 돼. 몸한테 시비 걸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다시 회복 중이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도 쇼앤프루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저께 9일관 콜라텍 종로에 있는 9일관 드림팰리스 9일관 콜라텍에서 공연을 했었지요. 아, 샐러드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익힌 게 좋긴 하겠죠. 제가 또 샐러드를 먹어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게 풀이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는 섬유잖아요. 디옥타헤드랄 스맥타이트가 점토인 것처럼. 그러니까 섬유를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섬유라지만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치실하듯이 융털들 이렇게 쏙싹 하면서 내려가는 건가 해가지고 그럼 장이 염증 걸리면은 그 잇몸에도 염증 났을 때 저거 치실하면 아프듯이 식이섬유가 이렇게 쓱싹 할 때 아파서 이 생채소를 먹으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소화가 이제 어려워서 좀 아무튼 장을 약간 일부러 힘들게 해가지고 뭐 포만감도 올리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더구만요. 아무튼 그래서 익힌 채소와 기름기 없는 단백질 맞아요. 그런 것들을 먹어야 하고 커피도 한 일주일 안 먹다가 따뜻한 커피로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커피는 라이프예요. Coffee is my life. 유명한 말이 있죠. Coffee is my life. 그래서 커피는 이제 따뜻한 커피로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집에서 내려 먹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그래서 물 많이 타서 약간 그렇게 먹고 있고. 자, 다시 9일관 퓨처 관광 메들리라는 미친 공연. 수많은 우리 언더그라운드 콜라텍 씬의 선생님들과
이 박사님과 그리고 이제 저와 타이거 디스코 250 CC 그리고 저 주최한 분 저거 뭐지? DJ 네임이 뭐지? 그 안도님. 기억이 안 나. 다른 분은 시봉세라서 기억할 수가 있. DJ DJ 이름이 시봉세. 맞아. 88정. 안도님이 DJ 88정이구나. 아니 DJ 이름이 시봉세야. 미친 사람들. 그렇지고 좋은 뜻. 옛날에 우리 그 밴드 시절에도 특히 그 블랙메탈 밴드들이 이름 진짜 막 구토와 눈물 막 이런 거랑 설사라는 밴드도 있었고 제 친구가 하던 흑염소라는 밴드도 있고 C8콘이라는 밴드도 있었죠. 아무튼 그 초호화 이 한국에서 미친 사람들만 미친 사람 가로치고 좋은 의미 골라가지고 했던 퓨처 관광 메들리 공연 그 것에 대한 그 후기 같은 것은 그냥 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시기 바라고 그거는 뭐 그 현장에서 느껴야 돼요. 약간 이 한국인들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이들 MZ들이 이렇게 다들 뽕짝에 미쳤구나. 이렇게 뽕짝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웬만한 막 그런 파티나 막 이런 것보다 진짜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아주 다들 진짜 즐기러 온 분들만 오우 좀 놀 줄 아는 놈인가?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진짜 신나게 놀고 거의 장소도 넓어가지고 아주 쾌적하고 근데 사운드가 좀 아쉬웠어. 사운드가 그 DJ 부스 쪽은 그 이제 행사 측에서 가져온 2개의 스피커로 그거를 때우고 메인 스테이지 쪽은 국일관에 있는 그 거대한 JBL 스피커로 PA로 이제 나왔는데 그 DJ 중에서 250님만 메인 그 스피커로 나오는 곳에서 공연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 퍼포먼스 하는 분들 가수와 퍼포먼스 어르신 선생님들만 그쪽에서 하고 DJ들이 오히려 사운드가 아쉬웠다. 좀 더 크고 그 아름다운 그런 볼륨과 베이스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250님 하실 때는 사운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퓨처 베이스 한 곡 트셨는데 그거 할 때 저 식당 쪽에 있다가 말벌 아저씨처럼 베이스 아저씨 돼가지고 호다다닥 뛰어가서 그거 듣고 그랬고 아무튼 그래서 퓨처 관광 메들리에 그 후기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저의 애플워치에서 디제잉 할 때 DJ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100점 받았어요 어제. 소음 레벨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DJ 점수 100점 어제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로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그 여성 팬을 몰고 다니는 그런 또 뭐랄까 이 언더그라운드의 아이돌 2세계 아이돌 또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뭐 익숙하죠.
이 두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빠 소리 듣고 조용필 선생님처럼 나이 60살, 70살까지도 오빠 소리 듣는 그런 인생.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 이제 제가 공연 끝내고 그 다음에 타이거 디스코님 할 때 이제 좀 쉬러 관객석 쪽으로 플로어로 나왔는데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식당 쪽으로. 그래가지고 휴게실 쪽으로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가지고 와, 여기 장사 대박 났구나. 진짜 사람들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250님 그 즉석 팬 사인회가 열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약간 어디 뭐 앉아 계시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250님이 대충 한 어정쩡하게 한 4분의 3 정도 위치에 서 계시고 거기에 줄이 쭉 서가지고 그 줄이 자연 발생돼서 약간 순서대로 그 예전에 사연 받았던 것 중에 일본에 가면은 어디 관광지에서 국룰이 있는데 앞사람이 사진을 뒷사람 그 줄 서 있는 뒷사람이 앞사람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 국룰이 있잖아요. 있다고 그런 사연. 그것처럼 250님이 그 사람이 아니고 관광 명소처럼 돼가지고 그냥 서 계시면은 그 250님 표정도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염 해가지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약간 무표정하게 서 계시면은 관광 명소처럼 돼서 사람들이 거기 순서대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런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던 장면이었다. 그래서 요일반은 줄은 서지 않는다. 줄 안 서는 맛집. 근데 요일바도 그 샤이 요일바라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이렇게 공연 끝나고 공연장에서 이렇게 어슬렁 하잖아요. 그러면은 샤이 요일바라기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제 삐쭉 하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딱 그게 이제 또 타이밍도 이렇게 좀 재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겠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일행이 있고 막 제가 이렇게 서 있고 뭐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끼어들기 뭐 하니까 그래서 되게 젠틀하시게 타이밍을 막 이렇게 재시다가 야리면서 재시다가 용기 내가지고 요일반님 저 진짜 팬인데 혹시 사진 한 장만 해도 될까요? 하면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 뭐든지 환영이거든요. 사진 뭐 사인 뭐든지 환영인데 그럼요 하면 와 사진 찍어도 혹시 될까요? 네 찍으세요 하면 와 해가지고 다들 너무 귀여우시고 우리 샤이 요일바라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아는 척을 하고 팬심을 보이시면은 저는 가방에 항상 요일바 스티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일바 스티커를 나눠드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연장에서 저에게 아는 척을 하고 싶다, 사진을 찍고 싶다, 사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오시면 그 용기 있는 자가 요일바 스티커를 얻는다. 그리고 스티커도 제가 가방에서 꺼낼 때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거든요. 시장에서 그 덤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듯이. 그래가지고 그 스티커가 잘 이렇게 분리가 될 때는 한 적당히 한 분당 한 두세 장 뭐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뭉탱이로 막 한 10장, 20장 막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그 랜덤 뽑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의 그런 직접적인 피드백, 그런 사랑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런 거 없으면은 이 뭐 음악 이렇게 빡시게 뭐다러 하겠습니까? 다 인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명예욕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어요. 여자애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 깝치고 다니다가 나는 나중에 음악 하려고 이러고 깝치고 다니고 막 피아노 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하도 깝쳐서 그거를 언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컨트롤 Z를 아무리 눌러도 언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깝쳐서.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내가 음악으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걔 음악 한다고 깝치던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죽어라 음악을 해서 쇼 앤 프루브 했죠. 그래서 우리 이 보고 있는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자습 시간에 화성학 숙제해야 된다고 백병동 화성학 풀고 피아노 치고 깝치던 나를 기억하는 우리 동기들, 동창들. 자, 이걸 보고 있는가? 쇼 앤 프루브 했습니다. 쇼 앤 프루브. 이게 힙합이죠.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쇼 앤 프루브 해야 됩니다. 장염도 나 장염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죠. 변으로, 똥으로 쇼 앤 프루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요일바의 쇼 앤 프루브 정신, 그것이 가득한 한 주였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요들송도 없으니까 2주 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들 한번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 두 곡을 가져왔고요. 음악 두 곡 듣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 promise I can show you if you love me. Say it if you trust me. 케빈 로스의 Show and Prove, 그리고 브라운스톤의 If You Love Me, Show and Prove에 관련된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사연 주제는 건강이 최고다. 나만의 건강관리법, 그리고 아플 때 하는 민간요법, 그런 것들에 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언제나 그렇듯 beef.net, veef.net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 거기 가시면은 사연 주제 써 있으니까 아무 때나 생각나실 때 네 글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beef, veef .net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제는 나만의 휴식 방법에 관련된 것이었지요. 원래 제가 진짜 지난주 이제 저 휴식 주간입니다 이러면서 휴식해야지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휴식을 하시나요 해가지고 했는데, 장염 때문에 강제 휴식. 이것도 휴식이라면 휴식이죠. 그래서 나만의 휴식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JIIIIIIIII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요일반님과 같은 프리랜서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치고 음악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직업이란 게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벌잖아요. 힘들다고 쉬면 배짱이처럼 굶어 죽는 게 프리랜서이다 보니 일이 안 들어올까 두려워 10년 차가 넘을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휴식 없이 일을 계속 영원히 했습니다. 유일반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성의 상태로 10년을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몸과 정신이 고장나더군요.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입니다. 상태가 좀 심각하여 처음으로 일을 도중에 그만두고 휴식을 결정했지요. 저는 당시에 자유다! 출근 안 하니까 낫겠지. 그냥 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휴식도 쉬어본 사람이 잘 쉰다고 진짜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쉰다고 누워있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초조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쉴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을 가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선생님이 잘 쉬는 법에 대해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아이 돌보듯이요. 그리고 사람은 오감을 다 쉬게 해줘야 제대로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다들 아셨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쉬게 해줘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촉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쉬는 동안 가장 많이 있을 공간이 침실일 테니 제가 좋아하는 촉감의 침구류로 침실을 다시 꾸며보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투자해서 질 좋고 촉감 좋은 이불을 모두 새로 샀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촉각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치료를 받으며 점점 좋아져서 다시 일도 시작하고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는 등 제 자신을 소중히 대하며 몸도 마음도 신경 쓰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마무리는 꿈깨라가 책임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저에겐 참 소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다들 몸도 마음도 잘 챙기세요 하고 추천곡 더 유즈드의 The Taste of Ink 보내주셨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들으신 꿀팁. 오감을 다 쉬게 해야 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플러스 촉각까지. 그래서 침구류로 좋아하는 촉감의 침구류로 침실 리뉴얼하기. 왜 기침이 나는 거지? 근데 그거 진짜 좀 그런 거 같은 게 제가 그 작업실에 이불이 하나 있거든요. 작업실에서 자야 할 때를 대비해서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그냥 대충 그런 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불을 이제 본가에서 가져온 이불이에요. 그냥 뭐 어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면 이런 섬유 뭐라 해야 돼? 원단에 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촘촘하고 뭐 빽빽하고 뭐 무겁고 가볍고 뭐 그런 거에 차이가 나는 건가? 아무튼 그런데 약간 극세사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극세사에 준하는 면인데 그게 진짜 부드럽고 엄청 시원하고 아주 그게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오히려 작업실에서 잠자면은 더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지요. 차렵 이불의 한 종류예요. 그 차력 이불 아니고요. 차력은 이제 이불 막 100kg짜리 이불 덮고 자기 이런 게 차력 이불이고 차렵 이불입니다. 아무튼 촉감 맞아. 촉감이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 우리가 옷 입을 때도 약간 그 불편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목에 그 약간 택도 택 나름대로 그 나대지 않고 얌전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용한 택이 있는가 하면은 택이 막 여기 나 택을 달았지롱 이러면서 목 계속 긁는 택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막 하루 일과가 그 일진이 사납고 일과가 꼬이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각 쉬기 뭐 눈 감고 있다 멀리 보기 그리고 청각 조용하게 있거나 좋은 편안한 음악 듣기 후각 뭐 아로마 미각은 쉬는 게 아무것도 안 먹는 건가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촉각을 생각을 해야 된다. 촉각까지. 진짜 꿀팁이네요.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이 우리 프리랜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언제나 이렇게 내가 일이 없어도 자기 개발을 하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업계의 정보나 최신 기술이나 그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쉴 때도 나는 이렇게 정보 얻고 자기 개발하면서 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쉬는 게 아니죠. 그것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될 때는 그게 돼요. 막 내가 이 일이 막 계속 막 잘 풀리고 엄청 막 커리어가 올라가고 뭐 열정도 막 넘치고 재밌고 그러면은 진짜 안 쉬는 게 쉬면 더 재미없고 오히려 일하는 게 막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안 먹힐 때가 옵니다. 뭐 저는 이제 코로나를 처맞고 있어 보니까 갑자기 그 모든 열정과 그 의미 막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급격하게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 이자까지 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와 피아노 슈게이저님이다. 피슈님 아주 이 미친 작업량의 프리랜서 대표적인 분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일부러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생각하면은 그 대가리 때려버리고 그런 날을 하나를 해서 억지로 막 그 뭐 차가 있는 분들은 차 몰고 어디 막 근교에 있는 카페라든지라도 가든지 뭐 호텔을 진짜 호캉스라도 일부러 가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거를 프리랜서는 오히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사람은 원래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무리 조언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해도 들어도 맞는 말이다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결국 공감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본인이 겪어본 것만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장염에 걸렸어요. 막 이런 것도 뭐 음식을 잘 드시고 뭐 이런 거 뭐 프리랜서는 꼭 휴식을 일부러 하는 날을 가지시고 해야 됩니다. 해도 좋은 말이지 하고 하다가
한번 쳐 맞아봐야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겪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행히도 신경정신과에서 상담과 약을 통해서 회복을 하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정신과에서 약 먹는 게 그게 약간 뭐랄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염에 걸려서 염증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장염은 조건이 나아져야 고쳐지잖아요. 내가 막 계속 이겨내라 이러고 귤 먹고 하남돼지찜 먹고 하면은 장이 막 죽여줘 이러면서 내가 죽든지 너를 죽이든지 할 테다 해가지고 막 두통과 열을 계속 내서 제가 죽겠죠. 근데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슴슴한 것만 먹고 하면서 그냥 달래는 거고, 결국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약을 먹는 것에 그 도움이고, 그래서 이런 번아웃이라든지 정신과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무기력증 약을 먹으면은 그 대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통처럼 그런 힘든 느낌이 안 힘드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는 좋은 조건을 내가 이제 다시 찾아가야겠죠. 쉬든지 죽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일을 좀 이렇게 슴슴한 일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잘 회복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일주일의 마무리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게 또 여러분에게 좋은 휴식 시간이 된다니 뿌듯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방송을 안 하니까 또 이 은근히 땡기더만요. 그 막 해야 될 일 많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또 방송도 해야 되네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안 하니까 또 은근 재미가 들렀어요. 지금 벌써 한 24화째 했죠. 시즌 1 때는 8화만 하고 8번만 하고 끝냈는데 이렇게 좀 프리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즌 1 때는 뭔가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막 컨텐츠를 막 생각을 해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오랜만에 그냥 얘기하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마냥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익 창출까지 슈퍼챗도 이제 쏠 수 있다고? 부의 추월차선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좌측 깜빡이 켜고 추월차로로 지금 1차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엑셀을 밟아도 이게 속도가 안 나면은 추월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약간 노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남은 게 요일바의 꿈 깨는 요일바가 들으는 막 요들송이, 이게 사실 뭐 그냥 듣고 좋으면 소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순서를 정하고 진짜 엄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 품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약간 이제 좀 살짝 좀 귀찮다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미뤘지요. 내 방송인데 뭐 여차하면은 없어질 코너 1순위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근데 또 요들송 매니아 분들이 또 계시고, 참 아쉬운 게 그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요들송에 나온 음악들만 그냥 쭈르르륵 연속으로 재생되는 진짜 플리 있잖아요. 플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도 생각했는데, 그거의 문제가 그냥 뭐 그거는 이제 저작권 그냥 다 니들 가져가라 해가지고 수익 창출 안 되고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 짓으로 그냥
JB 원래 채널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 믹스셋이 아니고 이렇게 한 곡씩 풀로 틀다 보면은 저작권 빡세게 하는 아예 이거 그냥 수익 공유도 아니고 수익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 빼고는 이거 올릴 수 없어 이런 곡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빵꾸가 난단 말이죠. 풀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아유 됐다 그렇게 구멍난 풀리 하느니 하지 말자 해서 안 했는데 아무튼 요들송 좋은 컨텐츠죠. 저도 그리고 요들송을 해야 좀 음악을 열심히 디깅을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님의 사연 우리 프리랜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추천곡 오늘 요들송 없으니까 추천곡 약간 클래시컬한 올드 스타일 라디오 스타일로 오리지널 라디오 스타일 사연 하나 읽고 사연에 딸린 추천곡 하나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님께서 보내주신 The Used의 The Taste of Ink 글 쓰는 분인가? 엄마 제 잉크 먹어. 잉크 좀 드셔보셨나 본데? 듣고 오겠습니다. 더 유즈드의 The Taste of Ink 이모라는 장르가 있죠. 이모는 이제 어머니의 자매, 고모는 아버지의 남매. 클래식 유머죠. 오래전에 유즈드 왔을 때 봤는데 보컬이 아리가또라고 함. 누구지? DJ 중에도 막 사진 올리면서 땡큐 재팬 하고 한국 공연 사진 올렸나? 땡큐 코리아 하고 일본 공연 사진 올렸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알제리랑 나이지리아랑 그거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도에서 찍어봐 하면은 알아요? 모르지. 모를 수 있지. 알제리는 좀 멀구나. 알제리는 북쪽이구나. 알제리랑 모로코랑 공연 2개 했어요. 근데 공연 사진을 올려요. 모를 수도 있지. 어디서 했는지. 자, 그래서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하 장염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괜찮아졌죠? 그것 참 괴로운 병이지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주제가 나만의 휴식이군요. 저는 주로 심즈포를 합니다. 한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밤낮을 심즈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플레이 타임이 4,300시간을 넘어가니까 슬슬 물리네요. 그거 토끼공듀 레벨 999잖아요. 4,300시간 하고 컨텐츠가 부족하네. 슬슬 물린대.
4,300시간 하니까. 그래서 목장팩을 샀습니다. 컨텐츠가 물리면 새 컨텐츠를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망아지 2마리를 키우는 목장주가 되었어요. 망아지 이름 1, 어마어마. 망아지 이름 2, 설마입니다. 마자가 들어가서 어마어마랑 설마군요. 그런데 9월부터 제가 초갓생을 살게 되는 바람에 플레이할 시간과 체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별로 갓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안 하면 죽는 것들만 넣었더니 갓생이 되었습니다. 1번 수업 6학점. 안 들으면 졸업 못함. 졸업 못하면 죽음. 2번 학기 중 인턴. 졸업하면 여기로 대학원 와야 함. 대학원 못 가면 죽음. 3번 주말 알바. 안 하면 굶어 죽음. 4번 주 3회 아침 수영. 운동 안 하면 3년 뒤 체력 고갈로 죽음. 이러니까 놀 시간이 별로 없길래 수영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른 다음에 평일 저녁에 노는 짱 강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도 배우고 싶어요. 물에 가라앉는 걸 잘 하더라고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추천곡은 플라워 페이스의 스파이러클 보내주셨습니다. 심즈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근데 안 하면 죽는 건데 졸업 못하면 죽음. 졸업 못해도 살죠. 대학원 못 가면 죽음. 대학원 가면 죽음 아닌가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알바는 안 하면 굶어 죽긴 하겠다. 수영, 운동 안 하면 3년 뒤 체력 고갈로 죽음. 3년 빡센데? 3년밖에 안 남았나? 근데 진짜 노는 것도 체력 싸움이라서 그 옛날에 막 이게 그 진짠지 아닌지 막 저희 시대 때 막 그 하버드 공부벌레들의 공부법인가? 하버드 공부벌레들의 그 뭐 어쩌고 막 그런 책들 막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 7막 7장 막 이런 거랑 그 무작 뭐지? 무슨 누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그 유명한 자기 개발서들 있죠. 그 하버드 도서관에 가면은 하버드 천재벌레들은 막 공부를 일주일 내내 잠 한숨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미국 대학은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부를 열심히 해서 럭비 막 킹이 돼가지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밤을 샐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네 그 학창 시절에는 그 미담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 되나? 그 보통 한 하루 정도는 밤샐 수 있잖아요. 하루 밤새고 다음날에 아침까진 괜찮다가 해 뜨고 이제 머리 위에 해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졸려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막 체력을 길러서 버틴다고 쳐봐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도 버틸까? 막 럭비 선수라도? 그거는 약간 그 너희들 공부를 해야 이게 세상이 어쩌고 이러면서 구라 같은데 아무튼 항상 의심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체력이 있어야 확실히 그 좀 일과를 끝내고 나서도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래가지고 운동 저도 장염 걸리기 전까지 좀 그래도 물론 또 막 일정 공연 때문에 바빠가지고 또
핑계 대고 안 하고 하긴 했지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운동을 시작을 한 적이 있었더랬죠. 다시 해야지 이제. 근데 운동하니까 진짜로 평소에 막 작업하다가 아유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어깨랑 등이 뭉친다라고 했던 게 운동을 해서 어깨랑 등에다가 그냥 그 심지를 심어 놓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더랬죠. 그래서 운동은 정말 아침 수영 좋네요. 진짜 갓생이네.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을 한다고? 이게 제일 갓생인데요. 수업 듣고 인턴하고 알바하고 이거야 뭐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심즈포는 저도 좀 이제 즐겨 했죠. 백제 스타일. 오빤 백제 스타일. 백제 스타일. 그 백제 백제의 미소 다시 또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벌써 1년 정도가 더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백제 스타일을 언제 올렸냐면은 10개월 전에 올렸네. 그래서 백제의 미소하고 백제의 폭소, 우리 백제 측에는 그렇게 있고, 신라 나쁜 놈들, 신라 이웃들 김춤추하고 김춤추하고 김유심집. 오 그대여 춤추자. 김춤추와 김유심집 걸어치고 5G. 김유심집 장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공산성까지 지은 다음에 게임을 안 했구나. 근데 심즈를 제가 하면은 저는 그 일단 저의 시간을 얘네한테 쏟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해가지고 좀 파괴적인 플레이를 초반에 하고 끝내곤 합니다. 이런 그 캐릭터를 일단 웃기게 만들고 웃긴 캐릭터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 다음에 그 거대 불가사의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집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그 세계 제7대 불가사의처럼 그 거대한 불가사의 스케일로 만들어서 게임이 어디까지 되는지 게임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컨텐츠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죠. 그래서 이 백제 스타일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삼천궁녀 만들어가지고 그 막 플러팅하고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백제의 미소가. 근데 그 삼천궁녀를 다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또 다른 이런저런 일들로 안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9월, 10월 정도까지 대충 공연 일정을 끝내면은 좀 이제 공연을 쉬고 곡 작업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심즈나 이런 거 다시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방송 키고 또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들고. 근데 이런 게임 방송 이런 거에서 편집하기가 좀 너무 귀찮아가지고 또 안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아주 기똥찬 툴들이 많이 나왔더만요. 영상을 올린 다음에 무음 구간 있잖아요. 말을 사람이 계속 막 I'm the Korean top class P-pop novelist 체크베르니 서브미션 챔피언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생각하거나 비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는 특히 뭐 이렇게 활동할 때 그럴 때 말 안 하고 있다가 한마디씩 하고 하잖아요. 그런 빈 구간을 다 그 자동으로 그 편집점을
편집 컷을 잘라주는, 채를 썰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나왔더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사용해서 AI한테 일을 시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요일바 채널도 이제 더 풍부한 컨텐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진짜 혁명이에요. 그걸로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안 써봐가지고 써봐야지. 지금 예전에 캠 키고 방송했던 것 좀 이용해서 그 맥스 자동 대학 가면 탈 자동차 중고차 고르기 그것도 지금 그 컷 채 써느라고 말 안 나오는 부분들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관두고 묵혀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지에 또 오랜만에 복귀를 생각하고 해봐야겠네요. 맥스 면허요? 맥스 면허 안 따요. 맥스는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는 don't give a shit이 기본 설정 값이고 특히 로드 워리어 매드맥스잖아요. 그러니까 면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fuck the police 하고 그냥 운전. 맥스는 잡히면은 그냥 감. 이렇게 경찰이 막 너 이렇게 고양이가 면허도 없이 그렇게 운전을 하면 되냐? 그러면 이렇게 듣다 그냥 절로 감. 맥스 풀악셀이죠. 엑셀 입력값 맥스, 브레이크 입력값 맥스. 자, 그래서 묵은지 광어초밥님의 심즈포를 하면서 휴식하는 사연. 하지만 요즘에는 갓생을 살고 있다. 그래도 체력을 기르셔서 휴식을 또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갓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도 일부러 열심히 쉬기. 아시겠죠? 그래서 추천곡 보내주신 곡 플라워 페이스의 스파이러클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끼야 소리를 내었어. 깜짝 놀랐네. 노래 좋네요. 앨범 커버가 아침 수영하는 사람 같길래 신청하셨군요. 물에 가라앉는 걸 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신청하신 줄 알았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배우고 싶다고 하셨지? 맞다. 스쿠버 다이빙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가가지고 그 스노클링 해봤거든요. 그것만 해도 재밌는데 스쿠버 다이빙 하면은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스노클링은 이제 수면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묵은지 광어초밥님 좋은 광어초밥이 되시기 기도합니다. 자, 다음 사연.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닉네임 휴식 소믈리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휴식에도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해서 전시나 공연 보고 문화적 인풋을 채워넣는 휴식. 두 번째, 편안한 카페에서 다이어리나 노트 따위를 뒤적거리며 보내는 휴식. 세 번째,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것저것 정리하며 음악을 듣는 휴식. 그리고 마지막은 완전히 뇌를 꺼버리는 휴식인데요. 이 뇌끄기 휴식 방법은 정말 1차원적 즐거움을 주는데 중독적이어서 후유증이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디저트나 빵, 요거트 같은 것을 놓고 좋아하는 예능 시리즈를 시청하는 것이에요. 이 휴식을 시작하면 뇌는 사라지고 방청객 한 명이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시간을 보내다 천년이 지나곤 한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형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맘 편히 쉬기에는 불안과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게 되니 회사를 다니던 때와는 다르게 일이 너무 재밌어서 어느 정도는 일과 여가의 중간 어둠의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위에 적어놓은 4가지 모두 너무 좋아서 그동안 혼자 빈둥댔던 시간들이 그립네요. 조만간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2번째 아님 4번째로 하고 추천곡 에즈라 콜렉티브의 Love in Outer Space featuring Now 보내주셨습니다. 2번째 아니면 4번째. 2번째는 편안한 카페에서 다이어리나 노트 따위를 뒤적거리며 4번째는 뇌 꺼버리기. 근데 그 뇌를 꺼버리는 휴식이 후유증이 있으면은 휴식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근데 예능 보기. 저는 TV를 안 봐가지고 그 TV 보는 거에 그 어떤 효능? 그런 거를 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어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이제 TV가 있으니까 켜가지고 대충 뒤적뒤적 보다 보면은 막 2시간 지나 있고 그러는데 TV를 오래 보면은 저는 항상 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 이 턱하고 목의 경계 부분 있잖아요. 그 혓바닥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약간 그 지겨운 느낌이 나가지고 그거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나? 턱하고 목의 그 경계 부분, 그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혀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 지겨워져요. 거기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기대고 보니까 그게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영화 보는 것도 저는 좀 휴식의 느낌이 아니라서 그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볼 때는 저는 굉장히 그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접근법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이제 다 그 컨디션이 갖춰졌으니까 보는 거고 집에서 영화를 본다? 뭐 넷플릭스로? 그래도 불 다 끄고 음향도 좋은 스피커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제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실 그 제대로 안 앉아도 되는데 컴퓨터에 앉으려면은 제대로 앉는 의자밖에 없으니까 영화를 굉장히 그 목욕 재개하고 정자세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보는 것도 이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해가지고 영화관에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내 모든 2시간, 3시간을 이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는 데에 쏟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했을 때 가야 돼가지고 그런 것이 휴식이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TV 한번 보는 거 그것도 휴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제 요 사연을 읽으면서 4번째 뇌를 꺼버리는 휴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꿀팁 같은 거를 드리자면은 그 우리가 명상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명상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우리가 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명상
뭔가 명상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이렇게 해보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냐? 5분 동안 진짜로 뇌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방금 또 생각 빼봤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안 하냐.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침을 수동으로 삼킵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 다 침 수동으로 지금 이제 삼키기 시작하잖아요. 아씨, 수동됐다. 수동 모드로 바뀌었다. 근데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안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은 채로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고 멀리 그냥 무한 바다가 있고,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바다에 바람이, 그냥 파도만 있는 바다.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쳐다보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잉. 눈 감고 아무것도 없고 바다에 파도만 있어요. 되죠. 지금 한 10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약간 진짜 생각 안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휴식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5분만 해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그 5분 동안 진짜 편안해가지고, 그게 진짜 뇌를 끄는 방법. 제가 그거를 이제 또 처음 했을 때는 와 좋다 한 다음에 또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생각나가지고 또 해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기. 근데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만요. 사람이 뇌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상태를 너무 많이 해도 진짜 야도란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5분씩만 하세요. 5분. 5분도 굉장히 그 진짜 긴 시간이 느껴지고, 그죠? 그 머리가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주고 있다가 이렇게 덜 하고 멍청하니 이렇게 그 기분이 굉장히 휴식이 됩니다. 이거 명상할 때, 바다 생각할 때 진짜 음악도 들으면 안 된대요. 그 명상하니까 명상 음악 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음악을 또 들으면 그걸 또 해석을 하는 그 전극이 또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음악 향기 이런 것도 안 돼. 향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집중이 잘 되는 주파수 4시간, 그 진동수, 안 돼. 그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감고 편안하게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편안하게 해가지고, 생각 안 하는 법은 그냥 바다에 그냥 파도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법. 바다에 저기 멀리 그냥 내 생각이 떠 있다.
아니다, 조금 생각난다 그러면 그냥 바다에 파도만 있는 바다에 다른 뭐 이런 그 해변의 풍경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바닷물만 지평선과 익사 나오세요 이제. 너무 오래 계셨는데 익사할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래서 뇌 꺼버리는 거. 그 디저트나 빵, 요거트 같은 거 놓고 좋아하는 예능 시리즈 시청하는 게 네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로 진짜 뇌 끄기 명상 5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시 5분만 따라 하시면 습관이 달라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다르고 부의 주얼 차선을 올라타고, 저는 처음에는 처음 시작은 이제 뭐 어쩌겠지만 지금은 연봉 10억에 바로바로 5분 동안 명상을 하는 습관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명상 한 번씩만 하시면은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야돌 안 됩니다. 5분만 하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본인의 휴식 방법을 딱 이렇게 좀 정해두고, 필요할 때 1번 휴식, 오늘은 3번 휴식,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은 쉴 때도 바로바로 좀 쉬는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빨리. 근데 휴식 소믈리에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서 1, 2, 3번 있잖아요. 외출해서 전시나 공연 보고 문화적 인풋 채워넣기, 편안한 카페에서 다이어리나 노트 따위를 뒤적거리기,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것저것 정리하며 음악을 듣기. 이거 저도 완전히 이게 저의 휴식인데, 그 막 사람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거는 저는 그 휴식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휴식 소믈리에님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만만하면은 국현 가서 이제 그냥 뭐 꼭 전시를 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공간에서 그 공기를, 미술관의 공기를 한번 마시면은 이 예술력이 좀 충전이 됩니다. 그 예술 에테르가 이렇게 미술관 공기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전을 하고 오고, 카페 가는 것도 그 약간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된 그런 게 있지요. 그런 장소가, 새로운 장소 이런 데서 좀 뇌가 이렇게 또 활성화되거나 편안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6번에 심즈하기 넣어달라고요? 심즈 넣어드리겠습니다. 젤다 하기요? 그럼 7번 젤다 하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어디 휴식 방법 우리 저거 마음대로 다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재밌네요. 아주 명품 라디오답게 명품 사연들이 또 와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이거 봐, 이 요들송을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요들송 안 하는 대신에 얘기 많이 하기로 결심하면은 2시간 넘잖아요. 요들송 하는 날도 한 2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요들송 안 하는 대신 이렇게 두둑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 그 이제 환불 요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휴식 방법이
28번 라디오 끝날 빌인데 가지 말라고 붙들기가 휴식입니까? 휴식. 휴식이라는 말을 이해를 그래서 오늘도 라디오 두둑하게 넣어드렸죠?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했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고 마음대로 하면은 그 성공 못합니다. 제 MBTI요? 제 MBTI는 그 YMCA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YMCA. It's fun to stay at the YMCA. It's fun to stay at the Young man, young man. MBTI가 YMCA가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어제 그래가지고 저거 9일간 오셨던 분들,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 중에 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아까 꽤 계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공연장에서 저에게 요일바이 꿈깨는 라디오 아이디 닉네임 요거예요 하고 아는 척 해주시면은 또 스티커 손에 잡히는 대로 두둑하게 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박에 사인이라도 해드릴게요. 사인 받을 곳 없으면.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오히려 편하게 재미있게 스티커 와장창 당첨되신 분이 심희정님이셨군요. 그게 이렇게 스티커를 꺼낼 때 그 전단지 돌릴 때 이렇게 손으로 싹싹싹싹싹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 유인물 나눠줄 때나 이렇게 그 스킬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은 한 3장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손에 안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그렇다니까 34장 정도 보통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분들 한 3장 뭐 많으면 5장 되는데 이렇게 안 떨어지면 34장 이렇게 된대. 내일 출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서 좀 돌리고 오시고. 재밌는 공연이었고 또 오늘 라디오도 재밌었고 아까 사연 다음 주에 사연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나만의 건강관리법 그리고 아플 때 민간요법에 대한 사연 다음 주에 또 보내주시면 얘기하고 자, 요 정도로 하죠. 아쉬워요? 아쉬우면은 이 소리 한번 듣고 이제 명상하세요, 여러분. 너무 아무리 명품 방송이지만 명품 방송도 이렇게 2시간 정도 넘게 들으면은 이제 쉬어야 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 이제 또 바빠가지고 목요일 날 또 디제잉 녹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빠. 지금 월화수에 또 셋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쉬우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또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서 또 저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슈퍼챗 그 화면에 안 뜨는 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슈퍼챗이 화면에 안 나와가지고 슬프네. 아무튼 아까 보내주신 여러분들 기억할게. 지금 확인할 수 있나? 한 번 더 샤웃 해드려야겠어요. 있어 보쇼. 자, 오늘의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샤웃. 묵은지 광어초밥님 3,000원 감사합니다. 내용은 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시를 향하여님 2,000원 감사합니다. 퓨처 관광 메들리 즐거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보리님 3,000원 감사합니다. 요일 에너지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JIIIIIIIII님께서 3,000원 보내주셨고, 부자 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일바라기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음악들, 8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가져와서 또 이야기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요즘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 8월 말 9월 10월 이 좋은 날씨에 많이들 이렇게 여행을 가시든 뭐 나들이를 가시든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멍을 때리시든 등산을 하시든 수영을 하시든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은 그 미친 서바이벌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계절을 즐기시고 또 일주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휴식 소믈리에님의 추천곡 에즈라 콜렉티브의 Love in Outer Space 피처링 나오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 요일바라기 여러분들 오늘도 꿈 깨요.